안녕하세요. 이도영입니다. 좋은 행동 만들기 프로젝트 ABA 요약. 지적장애를 보겠습니다. 지적 발달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또는 불완전한 경우, 그리고 적응 행동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이 두 가지 결함이 다 나타나면 지적 장애로 봅니다. 적응 행동이라고 하면 개인생활, 나 혼자 먹고 입고 씻고, 사회생활, 어린이집 가거나 학교 가거나 복지관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친구 만나거나 교회 가거나 이렇게 여러 명이 모이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적응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데 왜? 지적 능력에 결함이 있어서 이거를 지적 장애라고 합니다. 발달의 속도가 느리다는 게 주요한 이유예요. 그렇지만 발달의 방향성이나 순서는 평범한 순서로 발달합니다. 보통 IQ가 70 이하인 경우를 지적 장애로 보는데요. 만 18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그 뇌병변인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25살 정도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어요. 그래서 인지결함이 나타났다 라고 해도 지적 장애로 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발달기에 나타나는 게 지적 장애거든요. 후자는 뇌병변 장애에 해당하겠죠. 지적장애 친구들이 갖는 행동 문제는 낮은 인지 기능과 느린 학습 능력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의 발달 수준에 맞는 기능적인 행동,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좀 느리다고 했으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과제 분석을 짜자자자작 해서 아주 세심하게 나누어서 가르치면 좋겠죠. 가르칠 때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거, 생활 연령을 고려하고 선호도를 고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지적장애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징후를 보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앉거나 기거나 걷는 신체 발달도 좀 늦고요. 말을 늦게 배우거나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말을 좀 더 어눌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사물을 기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사물의 명칭을 기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자신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예측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지레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판단, 위험 평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초래하는 위험을 간과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를 좋아해요. 근데 차가 막 도로에 지나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자동차가 오니까 도로에 뛰어들 수도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를 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행동과 감정의 자기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고 대인관계 기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습된 무기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뭐든 자조기술이든 일상생활 기술이든 학업 기술이든 학습하는 과정에서 거듭된 실패로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낮은 성공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학습된 무기력을 갖지 않도록 성공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 발달 수준에 맞는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서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부 지향성을 갖기 쉬운데요. 이건 학습된 무기력과 관련이 있어요. 타인 의존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걸 장점으로 굳이 보자면 엄마가 하는 칭찬, 선생님이 하는 칭찬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자고요.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칭찬한다. 이것이 실제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외부 지향성은 자기 결정 기술의 부족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셔야 합니다. 주관식으로 결정을 못한다면 객관식으로 주시면 돼요. 이거 할래, 이거 할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우리 밥 먹을 때도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결정 못할 수 있는데 아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객관식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부적절한 사회적 판단과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비장애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르는데 막 아는 척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일부러 더 하려 한다거나 그래서 학교에서 약간 놀림, 괴롭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용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계속해서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하셔야 합니다. 의사소통 특성으로는 어쨌든 의사소통 기술이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면 화가 날 수 있겠죠.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기능적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언어의 의도나 언어의 형태는 일반적인 순서로 발달해요. 발달이 좀 느린 거죠. 명료성도 좀 낮고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의미도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말이 정교하지 않거나 논리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맞는 사회적 행동과 대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다 성장 못해서 조금 미성숙한 상태로 의사소통 수준이 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의미를 충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조언을 드리자면 언어치료실이나 인지치료실이나 AB치료실이나 치료실 다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꼭 써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세요. 일반화가 가능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 속에서 충분히 의미들이 체험 가능하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